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 새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욕 처리 기능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욕 처리 기능사란 소고기를 발골하고 부위별로 나누는 직업을 말해요. 흔하게는 도축업자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죠. 저희 친정아버지의 직업이 바로 식욕처리 기능사입니다. 몇 해째 우시장에서 친정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저는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 우여곡절의 대부분은 친정아버지를 향한 편견으로부터 비롯되었죠. 사람들이 많이들 흉을 보더라고요. 조선시대 같으면 쇠백정인 아비가 딸 자식의 팔자까지 백정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친정아버지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식욕처리 기능사라는 직업을 존경해왔어요. 지금도 존경하기는 마찬가지고요. 비록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국가가 공인하는 고급 기술자인데다가 친정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맛있고 품질 좋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처럼 친정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에게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하나 있었어요. 예비신랑은 수시로 우시장을 방문해 품질 좋은 소고기를 찾아다니던 남자였어요. 우시장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 제 또래인 젊은 사람은 무척이나 드문 편이었기에 저는 그 남자를 향한 호기심을 품게 되었어요. 마침 친정아버지의 가게에 단골이 된 그 남자에게 서비스를 핑계 삼아 솔직하게 물어봤죠. 마구리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구리? 이름 재밌네요. 소고기 부위 이름인가요? 맞아요. 정확히는 소의 척추와 가슴 부위에서 분리해낸 특수 부위를 말하고요. 갈비탕 같은 거 만들 때 육수용으로 우려내면 국물 진하고 좋아요. 아, 네. 근데 전 꽃등심만 주문했는데요. 에이, 시장 인심을 뭘로 보고 당연히 서비스죠. 와,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겠다. 대신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사실 마구리살 이거 특급 단골용으로만 판매하는 아주 귀한 특수 부위거든요. 그걸 공짜로 가져가기는 미안할 테니까 제 질문에 대답해주는 걸로 퉁치자는 소리죠. 내 말은. 그래요. 질문이 뭔데요? 제 또래 사람들 치고 우시장 직접 드나드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찾아와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나 해서요. 매번 2+1만 골라 가져가시는 걸로 봐서는 나름 여유 있는 집 도련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궁금했거든요. 할아버지 잡수시라고요. 할아버지요? 네,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식사를 잘 못하세요. 근데 희한하게 소고기는 참 맛나게 잡수더라고요. 특히나 이 집 소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날에는 더 많이, 더 잘 잡숫고요. 아, 그러니까 그쪽은 보기 드문 효자다? 네? 그거 알아요. 그쪽 좀 멋있다는 거요. 좀 많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우시장을 방문해서 품질 좋은 소고기를 찾아다니던 이유가 연로한 할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서라니. 그는 요즘 보기 드문 효자였고 더욱이 식욕처리 기능사라는 친정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없는 남자였어요. 쇠백정 운운하는 사람들의 편견과는 다르게 오히려 친정아버지를 장인이라며 추켜 세워주었죠. 남자의 효심과 고운 심성에 반한 저는 사랑에 빠져버리고야 말았고 연인이 된 저희는 오래지 않아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예비신랑 신부가 그러하듯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한 결혼식을 꿈꾸었고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현실적 어려움과 맞닥뜨리고야 말았어요. 그 현실적 어려움은 바로 양가의 경제적 차이였죠. 친정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저희 집안도 딱히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2대째 큰 유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예비시댁은 저희 친정이 가난하게 보일 만큼 무척이나 큰 부잣집이었거든요. 특히나 예비 시어머니의 눈에는 저와 저의 친정이 영 마땅치 않은 모양이었어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은 당사자만의 일이 아닌 두 집안, 양가 전체의 일륜지 대사라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결혼이 성사된 사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남의 집 귀한 여식에게 함부로 말을 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현석이 부모 되는 입장으로다가 우리는 이 결혼 반대라는 소리예요. 아, 네. 실례가 아니라면 이유를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다짜고짜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으니 우리 집안이 현석의 할아버지 시절부터 2대째 큰 유통사업을 가업으로 경영하고 있는 집안이란 건 알고 왔죠? 그럼요. 현석 씨 통해서 할아버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소고기를 무척 좋아하신다고요. 우리 시아버님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여튼간에 현석이 부모 입장은 그래요. 우리는 현석이가 우리 사업을 3대째 이어받기를 원하거든요. 당연히 며느리 될 자리는 아들이 사업을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경영학과 출신을 원하고요. 그런데 제 직업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당연하죠. 우시장에서 친정 아버지의 일을 돕는 며느리? 솔직히 눈에 차지 않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안도 썩 내키지가 않네요. 집안이요? 친정 아버지도 그렇고 친정 내력도 그렇고 대대로 우시장에서 소고기 정형리를 하는 집안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안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재력가 또는 사업가를 사돈댁으로 원하거든요. 이러니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네, 맞아요. 예비 시부모는 2대째 이어온 사업을 아들이 물려받기를 원했고 아들이 사업을 경영하는 데 도움을 줄 며느리를 원했답니다. 본인들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재력가 또는 사업가 사돈댁을 원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비 시부모는 결혼을 반대하는 여느 시댁 사람들처럼 사치스러운 혼수 핑계로 저를 겁박하려 든다던가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어 저를 떼어내려 한다든가 하지는 않았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정중하고 기품이 넘쳤죠. 그렇게 정중한 언행이었지만 결혼을 반대한다는 뜻은 분명했어요. 오히려 예비 시부모님의 정중한 언행을 통한 반대가 더 가슴이 아팠죠. 욕지거리 잔뜩 섞어서 고래고래 질러대는 고함보다는 비수처럼 한마디 한마디 얌전하게 꽂아대는 말들이 훨씬 잔인하고 아프다는 거. 제가 딱 그랬어요. 정중하고 기품 있게 존댓말까지 해가며 조곤조곤 꽂아대는 결혼 반대의 말들과 이유들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의 결혼 반대가 한동안 이어졌어요. 그럴수록 예비 신랑은 더더욱 큰 사랑으로 저의 마음을 안아주었지만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에 갈수록 복잡해지고 지쳐가는 심정은 별다른 도리가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결혼 반대를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친정 아버지의 직업을 걸고 넘어지는 예비 시부모의 말만큼은 절대로 얌전히 당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반대하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어머님. 양가의 격차가 크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른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봐요. 하지만 친정 아버지 직업에 대한 얘기만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식육 처리 기능사? 우시장에서 일한다던? 네, 물론 사람들이 많은 편견을 갖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편견으로 인해 무시받는 일도 종종 생기기는 해요. 친정 아버지를 조선시대 같으면 쇠벽장이라며 폄하하면서 자신은 양반이라도 된다는 양 상전처럼 고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 말은 내가 상전이라도 된다는 양 갑질이라도 했다 뭐 그런 소린가 지금?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았죠. 하지만 결혼을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친정 아버지의 직업을 문제 삼는 뉘앙스에서 어머님과 아버님도
제 친정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느낀 것도 사실이라서요. 그래요.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하죠.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러니 오해가 있다면 여기서 풀고 이제 그만 돌아가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나중에 또 찾아뵌다는 말은 좀 거슬리는데 우리가 또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쪽 집안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뜻은 충분히 전해지고도 남지 않았나? 사람이 그렇게 말귀가 어두워서야 원? 이후로도 몇 차례 예비 신랑이 예비 시부모와의 자리를 주선해 주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친정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전했죠. 친정 아버지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이루었으니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면서요. 하지만 예비 시부모의 결혼 반대는 절대로 굽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완강해졌고 그런 예비 시부모의 완강한 태도는 친정 아버지의 직업이 자신들의 집안과 혼사를 맺기에는 격떨어지는 집안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었죠. 예비 시부모 말로는 직업에 어떠한 편견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또한 적어도 편견과 차별의 말을 직접적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저는 남들과 시부모님들이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대하는 시선이 친정 아버지를 편견으로 대하던 사람들의 눈빛과 갈수록 닮아갔고 노골적이 되어갔거든요. 그런 시선에 담겨있던 말은 너무도 분명한 한 단어, 백정. 이처럼 갈수록 완고해지는 상황들 앞에서 저는 결국 절감하고야 말았죠. 친정 아버지의 직업을 향한 사회적 편견과 그 편견만큼이나 공고하게 쌓여있는 결혼 반대라는 성벽을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예비 신랑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와 예비 시부모의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신랑은 매번 언성까지 높여가며 저와 친정 아버지 편을 들어주었고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예비 시부모님의 편견을 설득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죠. 저는 그런 예비 신랑이 무척이나 고마웠지만 고마운 한편으로 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저에게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며칠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생각을 정리했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비 신랑에게 고백했어요. 당신 부모님한테서 상처를 좀 받았다고 해서 당신한테까지 모질게 굴진 않을게. 소고기값 바가지 씌우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 서비스도 잘 챙겨줄게. 대신 당신은 그냥 약속 하나만 해주면 돼. 무슨 약속? 자기 혹시 아니지? 혹시나 다음 생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 다시 만나서 지금처럼 연애도 하고 이번 생에 못한 결혼도 하고 그러자. 제발 자기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응? 엄마랑 아빠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약속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싸워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그러지 마. 설득하려면 당신이 당신 부모님이랑 참 많이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했던 당신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 내가 사랑했던 당신. 요즘 보기 드문 효자. 솔직히 시부모님이랑 싸우는 당신 모습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 우리 결혼이 당신을 자꾸만 불효자로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아니, 싫어. 약속 못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래서 고마웠고 또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 근데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친정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시댁과 결혼하는 것도 나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 될 것 같거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쳐. 그럼 난 평생 친정아버지를 그렇게 여기시는 걸 감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긴데 그런 딸 자식을 바라보는 우리 아빠 속은 얼마나 쓰라릴까? 그래서 내린 결정이야. 우리 아빠 생각해서라도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는 거. 당신과 나
서로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 내 마음 알지? 저는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부탁했고 평소 예비 시부모의 결혼 반대로 인해서 저의 얼굴을 볼 낯이 없다고 말해왔던 예비 신랑은 결국 울음과 함께 파혼에 동의했어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에 서로의 행복을 위한 파혼이었죠. 그렇게 예비 신랑과 파혼 이야기를 마친 저는 며칠 뒤 마지막 인사를 위해 예비 시댁을 찾았어요. 정성껏 마련한 작별 선물 하나를 품에 안은 채로 저는 예비 시부모 앞에 묵묵히 작별 선물을 내려놓았고 예비 신랑은 저의 선물을 열어보기가 무섭게 눈물을 쏟고야 말았어요. 제가 준비한 작별 선물은 바로 소고기구나. 네, 어머님. 근데 이제 말씀 편하게 하시네요. 악연도 인연이라고 얼굴 비비다 보니 그새 정이 든 모양이지. 물론 이제 와서 다시 결혼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할 생각이거들랑 그냥 돌아가고 듣지 않을 테니까. 그런 생각 정말 아니고요. 마지막 인사는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에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소고기야 그냥 뻔한 소고기지 뭘. 사업 크게 하다 보면 이런 선물 종종 받고 그래. 그냥 뻔한 소고기는 아니고요. 오늘 새벽에 친정아버지가 솜씨껏 정형한 최상급 한우예요. 다른 곳에서는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는 진귀한 특수부위들이에요. 연로한 탓에 식사를 잘 못한다던 할아버님께서 유독 맛나게 잘 드신다던 저희 가게 소고기이기도 하고요. 그래 뭐 준비하느라 나름 애썼다. 우덜은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 감사하게 받고 원한 적 없는 선물이니만큼 고깃값은 아들을 통해서 치르도록 하마. 아니요. 고깃값은 돈 대신 다른 걸로 쳐주셨음 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요. 참 대단한 분이거든요. 젊을 적부터 가업을 잇기 위해서 남들 다 꺼려하는 발골칼을 잡았고요. 사람들 편견에 시달려 가면서도 단 한 번을 주저앉는 법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업계 최고도 이루셨어요. 전 평생을 사람들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한몸 바쳐 노력한 아버지를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지만 친정 아버지를 향한 편견만큼은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마지막 선물이자 친정 아버지가 솜씨를 10분 발휘해 직접 정형한 소고기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고 자네를 보니 딱 알겠구나. 아버님께서 얼마나 반듯한 분인지를. 하긴 그만큼 반듯한 분이기에 딸 자식을 이렇게 참한 효녀로 키워냈겠지. 그거 하나만큼은 인정하마. 너는 참 훌륭한 효녀야. 하지만 결혼은 미안하게 됐어. 어쩌겠니? 결혼은 엄연한 현실인걸. 그럼요. 친정 아버지를 향한 시선을 그렇게 바꿔주신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예비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던 바로 그때 안방에서 잠자코 저의 목소리를 듣고 있던 시할아버지가 거실로 나와 저와 친정아버지의 소고기를 묵묵히 훑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부탁 하나를 하셨죠. 시할아버지 본인이 연로해서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그러니 제가 직접 고기 맛을 배워줄 수 있겠냐고요.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한 저는 직접 소고기를 구워가며 시할아버지를 성심성의껏 대접했죠. 지금 드시고 있는 소고기가 어떤 부위인지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는지 설명해 가면서요. 그렇게 시할아버지는 소고기를 모두 맛나게 드시고 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형한 솜씨를 보아하니 자네의 아버지께서는 대단한 기술자임에 틀림이 없구나. 내 이 맛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참으로 오래간만에 따뜻한 식사가 되었어. 덕분에 고마우이. 그렇게 말한 시할아버지는 연로한 몸을 이끌고 갑자기 외출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과 시부모에게도 어서 외출 준비를 하라며 채근했죠.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마친 예비 시댁과 함께 어리둥절하니 시할아버지를 따라 길을 나섰고
이내 저희가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친정아버지가 한창 소고기 정형 작업 중이던 우시장이었죠. 모두를 이끌고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 다들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가 그런 의문에 빠져 있는 사이 시할아버지는 친정아버지에게 소 한 마리 값은 넉넉하게 치를 테니 작업대를 빌릴 수 있느냐 물었고, 덩달아 어리둥절해 있던 친정아버지가 얼떨결에 승낙하기 무섭게 시할아버지가 소고기를 정형하는 데 쓰이는 칼을 직접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 칼이 얼마나 위험한 칼인지를 잘 알고 있던 저와 친정아버지가 급히 시할아버지를 말리려는 찰나, 시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설명도 없이 소고기를 직접 정형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연로한 몸이었냐는 듯 마치 젊은 식욕처리 기능사처럼 힘찬 몸짓과 또 마치 농익은 장인처럼 눈부신 솜씨로 거침없고 눈부신 시할아버지의 소고기 정형 실력을 넋놓은 채로 바라보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의문은 더 커져만 갔어요. 사업가인 시할아버지가 대체 언제 소고기 정형 기술을 배운 걸까 하는 의문들이었죠. 이내 그런 저희의 고민을 눈치챘는지 시할아버지는 정형하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가난이라는 게 말이다. 세상 무엇보다 힘겹고 속상한 일이란다. 그렇고 말고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지. 얼마나 지독하게 겪었는지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다들 뜻밖이라는 반응이었어요. 저야 당연히 몰랐다 쳐도 시할아버지가 젊을 적에 가난했다는 사실을 예비시댁 누구도 모르고 있던 눈치였죠. 그런 눈치를 예비시댁 식구들이 묵묵히 주고만 받는 사이 제가 먼저 나서서 물어봤어요. 할아버님도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손주 얘기로는 젊을 적부터 큰 사업을 하셨다고만 들었는데요. 무슨 태어나기를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는걸. 내가 18이던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제사상에 뜨끈한 고깃국 한 그릇은커녕 고작 쌀밥 한 그릇이나 간신히 올릴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가난했단다. 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속상하기보다는 죄스러웠지. 낳아준 부모에게 돌아가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올리는 심정이란 말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니? 어떻게 하셨는데요?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거렁뱅이 주제에 무작정 우시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푸죽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애걸복걸을 했단다. 선친의 제사상에 소고기국 한 그릇 올릴 수 있도록 부디 외상이라도 내어달라면서. 그랬더니 글쎄 푸죽간 주인들이 소금까지 뿌려가며 나를 문전박대하더구나. 말이 좋아 외상이었지. 생판 처음 보는 총각이 그런 부탁을 한다는 건 구걸이나 다름없는 일이니 당연히 소금을 뿌리고도 남을 일이야. 또 그 어렵던 시절에는 소고기는 그야말로 금처럼 귀한 것이기도 했고. 시할아버지는 뜻밖의 소고기 전용 솜씨만큼이나 이야기를 풀어내는 솜씨가 무척이나 좋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저를 포함한 모두는 시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자연스레 빠져들었죠. 그렇게 한 10대 차례 문전박대 당했나? 괜한 억하심장에 주저앉아 눈물식이나 훌쩍거리던 나에게 스승님이 손을 뻗어주었어. 스승님과 나는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단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시할아버지가 꽃던 18의 나이에 부친상 상주가 되었던 바로 그날, 제사상에 올릴 국거리 한 줌 구하지 못한 채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던 시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우시장의 오래된 터줏대감인 도축 장인이었어요. 그 장인은 부모를 향한 효심을 저버리는 법은 없다면서 시할아버지를 문전박대한 푸죽간 주인들을 한참이나 꾸짖었답니다. 그래놓고는 대뜸 최상급 한우 국거리를 들고 나오더니 그 국거리를 시할아버지의 품에 한아름 안겨주었죠. 고깃값은 돌아가신 부친을 향한 너의 효심 하나로 충분히 받았다는 말과 함께요. 시할아버지는
장인이 건넨 국거리 덕분에 고깃국으로 선친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고 장례를 마치고는 곧장 장인에게 돌아와 물었대요. 하늘 같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자 그분은 시할아버지를 자리에 앉혀놓고는 소고기를 배불리 대접했어요. 고기를 본인이 직접 구워가면서 그것이 어떤 부위이고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할아버지의 배를 두둑하게 채워놓은 장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정해둔 길이 없다면야 나에게 소고기 다루는 걸 배워보는 건 어때? 제가요? 왜? 싫어? 싫다기보다는 물론 새백정이라는 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리며 사는 삶이 될 테야. 편견에 시달리는 만큼이나 귀한 소고기를 다루는 몸 또한 힘든 삶이 될 거고 그게 무서운 거니? 솔직히 네, 무엇보다 새백정이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놈아, 뭐가 그리 창피하고 걱정이냐. 사지 멀쩡한 놈이 여기저기 빌어먹거나 하면서 허송세월이나 보내는 것이 창피하고 걱정해야 할 일이야. 돌아가신 부친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못 쓰는 법이야. 사지 멀쩡하고 살날도 창창한 자식놈이 벌써부터 주저앉은 꼬라지를 선친이 보기라도 하면 하늘에서 퍽이나 대견해야겠다 이놈아. 낳아준 선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뭐든 열심히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그 얘기를 들으며 크게 깨우친 시할아버지는 장인의 제자가 되어 소고기 정형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장인으로부터 기술을 배워가며 우시장에서 벌어들인 품삯이 꽤나 쏠쏠했고 시할아버지는 그 미천을 바탕으로 미제 물건을 떼어다 길거리에 내다 파는 좌판 장사도 병행했어요. 다만 선친의 장례식에 쇠고기꽃 한 그릇 올리지도 못할 뻔했던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 푸죽한 일이 싫어서는 절대로 아니었죠. 미제 물건 장사가 하루가 다르게 잘 되어 갈수록 시할아버지는 자꾸만 걱정스러웠대요. 자신의 미제 물건 장사가 스승인 장인 입장에서는 외도로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장인은 제자인 시할아버지의 미제 물건 장사를 되려 크게 반겼어요. 어디서 뭘 하든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만이라며 수제자인 시할아버지를 응원해 주었죠. 그렇게 얼마 뒤 시할아버지의 미제 물건 좌판은 우시장 일과 병행할 수 없을 만큼 번창하게 되었고 장인은 미제 물건 장사에 전념해야겠다는 뜻을 밝힌 시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반갑게 보내주었어요. 어느 시장에 가든 장사자리 한 칸은 좋게 얻고도 남을 만큼의 장사 미천까지 챙겨줘가면서 말이죠. 시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오늘날 예비 시부모가 물려받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큰 유통사업의 시초가 바로 과거 스승 덕분이라고 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도 시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고 시할아버지는 또 한 번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조금 전에 직접 소고기를 구워주며 사근사근 설명하던 자네의 모습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옛 스승의 모습과도 너무 닮았어. 그래서 지난날의 추억이 떠올라 수십 년 만에 칼을 다시 잡아보았네. 세월에 잊혀져 가던 스승님과의 소중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어 무척이나 고마우이. 아니에요. 물론 할아버지의 사연을 알고 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저와 친정아버지의 선물 덕분에 할아버님이 행복했다면 저도 행복한걸요. 진심으로요. 그때 시할아버지의 젊을 적 사연을 줄곧 신중하게 듣고 있던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저의 증조할아버지가 쓰던 칼을 찾아오더니 그 칼을 시할아버지 앞에 내보이며 물었죠. 어르신, 이 칼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글쎄, 어디 보자. 제법 세월을 많이 먹은 티가 나면서도 날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참 좋은 칼이구만. 헌데 이 칼을 내게 보여주는 연유라도 있으신가 봅니다. 사실 이 칼은 어르신의 며느리 되고자 했던
딸아이의 증조 할아비이자 저에게는 돌아가신 선친이 평생을 쓰시던 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선친으로부터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선친이 누구보다 아꼈던 한 제자의 이야기. 늘 선친이 그리워했던 어느 젊은 수제자의 이야기였죠. 그러자 시할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끼고는 증조 할아버지의 칼을 아주 오래도록 유심히 살펴보았고 마침내 그 칼을 알아본 시할아버지는 그래, 다시 보니 틀림이 없구나. 틀림이 없어. 내 이 칼을 어찌 잊겠나. 탄식하듯 말을 마친 시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의 칼 앞에 엎드린 그대로 흐느끼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 시할아버지의 행동은 친정아버지의 질문에 대한 100마디 말보다 확실한 대답이 되었어요. 수십 년 전 시할아버지를 거두어 주었던 스승이자 평생의 은인이었던 우시장 그 장인이 저의 증조 할아버지가 틀림없다는 무언의 대답인 셈이었죠. 그날 비로소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예비 시부모는 은인의 후손인 줄도 모르고 큰 무례를 범했다며 거듭 사과했고 저와 예비 신랑은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간 은혜와 인연 덕분에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죠. 더욱이 시할아버지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회사 지분 중 일정 부분을 며느리가 될 저에게 상속하기로 했어요.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부터 비롯된 재산인 만큼 당연히 저의 친정 아버지의 몫이라는 말과 함께요. 이후 저와 예비 신랑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마침내 부부가 되었어요. 시부모의 결혼 반대도 친정 아버지의 직업을 향한 시댁의 편견도 무엇 하나 없이 오직 행복과 축복만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죠. 양가의 관계도 역경을 딛고 결혼에 성공한 저희의 부부 사이처럼 무척이나 끈끈해졌어요. 친정 아버지와 시부모님이 증조 할아버지와 시할아버지의 관계를 물려받은 셈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시댁이 2대째 경영하고 있던 유통사업이 소고기 유통사업까지 확장되었고 시부모님은 경영 및 사업 전반을, 소고기 장인인 친정아버지는 소고기 수급과 품질 영역을, 이처럼 서로 상부상조 협업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저희 친정과 시댁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비로소 다시금 하나가 된 격이죠. 스승인 증조 할아버지와 제자인 시할아버지가 그 옛날 푸주간에서 함께 정을 쌓고 땀을 흘리던 꽃다운 시절처럼요. 저와 남편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한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행운과 감사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